이건 진짜 중요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 다 빈도수 높은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중급 이상 학습자들 중에서 뭐 하는 경우에 이럴 때 in the case of 이런 걸 자꾸 쓰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 그 when을 못 써서 그런 거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용한 문장, 유용한 표현 10가지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 둘 다라고 할 때 그 both 아시죠? both를 회화에서 어떻게 잘 쓸 거냐 그런 겁니다. 자, both는 통상적으로 both of them, both of you 이렇게 주어의 자리에 both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주어 자리가 아니고 주어 다음에 주어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both를 쓰는 경우가 생활 영어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주어 바로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부모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두 분 다 뭐 어떻게 잘 지내시냐 뭐 이럴 때 그러면 두 분 다 뭐 괜찮으셔 이러면 그동안은 both of them are fine 이렇게 영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는 they are both fine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굉장히 주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면 비동사 다음에 they are both fine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 다음 가디건 중에서 그레이색이 잘 어울려요? 블루가 잘 어울려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인 사만다가 여러분이 물으면 이제는 둘 다 잘 어울려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both of them 이라는 말 습관보다는 어떻게 한다? they both 이렇게 they를 먼저 쓰고 both look good on you. 이렇게 영어를 해보자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y both look good on you.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김해에 가는데 KTX 탈까 아니면 비행기 탈까라고 하면서 하긴 뭐 가격은 둘 다 거의 비슷하지 이럴 때 원어민이 they both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해볼까요? They both cost about the same. cost를 동사로 쓴 겁니다. 비용이 든다. 그래서 both of them 이렇게 하지 말고 They both cost about the sam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등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산을 등반할까 인왕산을 등반할까 이러니까 정상 가면 두 산 모두 경치나 경관이 좋아 아름다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한다? both of them만 하지 말고 이제는 they both 이렇게 그러면 they both have beautiful views from the peak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They both have beautiful views from the peak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쓰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이게 독해용 지문에서는 이제 both of 뭐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데 실제 회화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시죠? 옛날에는 뭐 했는데 더 이상 뭐 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용 표현은 뭔가요? u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이때는 비동사가 없습니다. used가 저도 이제 단독으로 발음하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발음하면 used to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럼 used to 동사 원형이 한때는 뭐 했지만 더 이상 뭐 하지 않다인데 사람이 주어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20대 때는 지금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셨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마신다. 이럴 때 I used to drink 이렇게 발화가 돼야 되겠죠. 시작. I used to drink a lot more. 그 다음은 when I was in my 20s. 한 번 더 시작. I used to drink a lot more when I was in my 20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한때 이분이 어떤 기업에서 영업 왕이었지.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저거 됐지만 그때는 이분이 탑이었어. 이러면 she used to be. 다 같이 시작. She used to be the top salesperson at 무슨 기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시작. She used to be the top salesperson at 뭐뭐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럴 때도 used to를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분이 이제 쭉 친구하고 숲길을 걷고 있는데 코너 쪽에 원래는 여기 조그만 재즈바가 있었거든. 지금은 없지만 이럴 때도 used to를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잘 못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해. There was 이렇게 많이 합니다. There was a little jazz bar on this corner, but they moved. 뭐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이 자리에 원래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작되고 문 닫았지 이러면 there used to be.
there.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그래요. There is 이런 거.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little jazz bar on this corner, but it closed down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이게 full sentence인데 뒤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there used to be a little jazz bar on this corn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멋지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used to 한번 공부해봤고 오늘 세 번째는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를 두 가지로 좀 프로페셔널 하면서도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법. 그동안 함께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표현을. 뭐냐면 이제 원하다 할 때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I'd like to do something, 굉장히 많지만 애둘러서 좀 더 indirect 하면서 professional하게 들리려면 was hoping to 부정사나 was hoping that 주어 동사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work email, 업무 관련된 이메일에서는 제프도 사만다도 I was hoping, we were hoping to do something이나 we were hoping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타부서에 있는 혹은 거래처에 있는 제프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논의 관련해서 회의를 좀 잡고자 연락드렸어요. 이러면 우린 연락이 영어로 뭘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I'm emailing you 이렇게 써야 되나? 근데 그런 말 꼭 안 써도 돼. 그냥 I was hoping to set up a meeting. 이러면 회의를 셋업 하려고 연락드렸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걸 간접적으로 이걸 희망했다라고 직역하면 안 돼. 그 뉘앙스가 회의 잡고 싶었다는 얘기는 회의 잡으려고 다른 게 아니고 연락드렸습니다는 좀 점잖은 표현이다. 근데 이때 이 비즈니스 메일에서 I want to 이러면 조금 childish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I was hoping 이걸 굉장히 많이 써야 돼. 그 다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챗GPT라는 좋은 인공지능이 있지만 실제 나는 원어민에게 수업을 받고 싶다. 그래서 앤드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그래서 첫 카카오톡에서 좀 더 예의를 차려야 되겠죠? 처음부터 너무 친구처럼 하면 안 되겠죠? 딴 게 아니고 8월 달에 세션을 시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이런 때도 바란다, 희망하다는 I was hoping to start our sessions in August. 이렇게 영어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I want it, I want to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be hoping to를 굉장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 확 다가오려고 실화라도 내가 한번 까발릴 게 하나 있어. 뭐냐면 까발린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원어민 실제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1대1 세션비를 5만 원 받다가 6만 5천을 올린 거야. 그런데 미안하잖아요. 또 학생분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 수강료를 좀 올린 게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돈도 조금 더 벌어야 되고 해서요. 이런 거거든. 그걸 너무 I want to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극악하게 들리거든. 그럴 때 실제 썼던 걸 그대로 한번 불러드리면 I raised my tuition fees. raise, 올리다. fees. tuition fees나 tuition rates. 그 다음에 because I wanted to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I was hoping to. I was hoping to earn a little more money.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I was hoping to earn a little more money. 이럴 때도 be hoping to인데 과거 진행으로 쓰면 참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가의 시계를 사려고 어떤 매장에 전화를 한 거야. 그러면서 딴 게 아니고 제가 그 모델을 사실 좀 사고 싶었거든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도 애둘러서 얘기할 때는 I was hoping to buy라고 해도 되고 좀 더 포멀하게 하려면 purchas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 was hoping to purchase the watch.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좀 사무적인 관계잖아요. 굉장히 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I was hoping to가 정말 자연스럽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급여가 좋다, 급여가 세다 이러면 우리는 pay나 이런 것을 명사로 많이 쓰거든. 그냥 pay is good. 근데 실제로 많은 제 주변의 원어민이 money is good 이렇게 하는 원어민도 많다. 그냥 급여가 좋다 할 때. 근데 동사로 pay를 쓰면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들려. 뭐냐 하면 pay를 자동사로 써. 자동사로. 그래서 it pays well 이렇게 써. it pays well. 상당히 많이 쓰는 용법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거야. 헤드헌터에게 질문도 할 수 있어. 그 연봉은 어떻게 되는데 하면 우린 연봉을 명사로만 쓰려고 그러거든. What is the annual salary? 뭐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원어민들 쓴 걸 그대로 보여줄게요. How well does the job pay?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job은 얼마나 잘 페이를 하냐라는 말이 연봉 많이 주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영어에 상당히 취약하더라 해서 제가 한번 공유해 보는 겁니다. 이런 페이가 자동사예요. 누구에게 돈을 주다가 아니고 그 직장이 돈을 잘 준다라거나 그 job이 월급이 많다 할 때 the job pays well, it pays well, how well does the job pay 이렇게 쓴다는 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동사 hurt 있지 않습니까? 동사 hurt를 타동사로 쓰면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사로 써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언제 그러냐면은 아프다 이런 느낌을 줄 때. 아프다. 내가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어디를 다쳤다 할 땐 타동사로 많이 써. 어떻게 쓰냐면 I hurt 어디 playing soccer 이렇게 타동사로 써. 그러면 I가 주어고 hurt가 타동사고 신체 부위 이렇게 목적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어디가 아프다, 욱신욱신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자동사로 써야 돼. 그냥 something hurts 이렇게 써야 돼. 따라서 우리 아파 이러면 it hurts 이렇게 얘기하지 it is hurt 이렇게 안 쓰거든.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팔꿈치를 다쳤다 골프를 치다다가 아니고 치다가라고 하면 이제 미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할 때는 I hurt my elbow playing golf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골프 치다가 골프를 쳤더니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아직도 욱신욱신하고 아프네 이럴 때는 자동사로서 무조건. 그러면 my elbow hurt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원인이 되는 표현은 from으로 많이 쓰거든. 그러면 from playing golf yesterday.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이비인후 안과에 간 거야. 어디가 아프신데요? 정확하게 이러니까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Where does it hur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어디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동사로 써야 돼. Where does it hurt? 이러면 눈 뒤쪽이 좀 아파요. It hurts behind my eyes. 이렇게 쓰는 거야. It hurts. 자동사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등이건 어디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발끈 같은 거 매려고 이렇게 숙이면 자꾸 아파. 그럴 때도 자동사로 써야 돼. 그러면 it really hurts. 그 다음에 when I bend over. 구부린다. bend over. 한 번 더 시작. It really hurts when I bend over.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hurt를 타동사라면 데드리프팅 하다가 등을 다쳤어요. 이러면 허리. I hurt my back. 그 다음에 doing deadlifts. 이렇게 합니다. 그땐 타동사로 써요. 다치다 할 때는. 아시겠죠? 이게 참 이런 게 좀 여러분들이 거슬리시죠? bothers me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오늘 6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어 독립 채널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when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시간. 너 언제 떠나는데? 여러분 when are you leaving?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상황을 나타내는 when은 쓰기가 어려워.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라는 뜻이지 언제 떠나느냐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헤어졌어.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야 그냥 뭐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이러니까 야 같은 건물에 같은 아파트 한 집 사는데 그게 되냐? 이러면 같은 아파트 상황 같은 빌딩에 사는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영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Oh, that's impossible when you live in the same building.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 when이 바로 시간이 아니고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중요성을 몰라줘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제 자꾸 얘기하면 알겠죠, 뭐.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좀 어려운데 여러분 혹시 중급 이상 학습자들 중에서 뭐 하는 경우에 이럴 때 in the case of 이런 걸 자꾸 쓰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 그 when을 못 써서 그런 거야. 잘 보세요. 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미국인 친구가 있으면 영어 배우기가 한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상황이거든? 그럼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한다. Learning English can be much easier. Learning English can be much easier when you have American friends. When you have American friends to hang out with.
정말 네이티브스러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장을 마주치고 미드 볼 때도 마주치고 뉴스 볼 때 마주쳐도 이 when을 등한시함으로써 내 걸로 못 만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when을 정말 여러분들은 막 반사시키고 막 어려워야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들이밀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 when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만 더 이렇게 이럴 줄 알았죠. 너무 많은 예문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니까 여기서 그만 이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문의 제왕으로 옛날에 오프라인 학원 할 때 통했던 사람입니다. 김조쌤은 예문을 좀 아주 실용적인 걸 많이 가져오신다. 그런 소리를 들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탈수 증상 이런 거 보일 때는 수박 주스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Watermelon juice is very good for you when you are dehydrated. dehydrate 단어 어렵죠? dehydrated가 수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hydration의 반대말이거든요. D가 붙어서. 그래서 이때 when을 과연 쓸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리 예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는 리딩은 할 수 있어.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만나서 실제로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봤고 이제 7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공유했는지 언제 공유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하다는 say라는 동사의 주어가 neighbor says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ell이라는 표현이 있죠. 말하다. 이것도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인데 tell을 엄청 많이 쓴다? 잘 보세요. 여자친구가 사실 괜찮다 그랬는데 여자친구 눈빛이 괜찮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야. 여자친구가 이번에 job 인터뷰한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막 달래고 이랬는데 여자친구는 I'm okay 하는데 사실 눈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안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또 위로해줬어. 이런 말 할 때 She said she was okay, but 그녀의 눈 속에 있는 look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 이게 제가 일부러 색다른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져온 예문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the look in her eyes told me she was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tell의 주어가 look이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에게 자기 시스터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팅 시켜주려고 자꾸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소개받게 되는 그 대상의 친구가 좀 싫어하는 눈치인 거야. 따라서, 야, 가만히 보니까 너 우리 시스터 별로 안 만나고 싶은 모양이네? 이럴 때, something tells me you're not comfortable meeting my sister. something tells me를 엄청 많이 쓴다니까?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 한 번 더. something tells me you're not comfortable meeting my siste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억양이나 이런 게 이제 경상도 억양이 많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억양 들어보니까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 이럴 때도 막 꼬이거든. 실제 원어민 앞에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I know his accent and maybe his 이렇게 영어를 하지 이렇게 못해. 한번 해볼까? His accent tells me. Okay? His accent tells me he's from 경상 province나 he may be from 경상 province. 이렇게 tell이라는 동사를 주어를 사물이나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빈도수 높은 표현들이에요. 꼭 여러분 걸로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제 8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8번째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패션 관련해서 너 오늘 되게 맵신하게 입었다. 너 그 양복이 오니까 오늘 되게 맵신한다. 이럴 때 sharp이라는 단어를 써. You look sharp in that suit. S-H-A-R-P. sharp이라는 표현. 좀 인텔리 같이 보이고 좀 맵시도 나고 그런 거. 그 다음 그 여자분 패션 감각이 대단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She has. 그 다음에 great fashion sense. 이러면 돼요. 오케이? 한 번 더. She has great fashion sense. 이러면 돼. 근데 친구가 오늘 옷도 그렇고 시계도 아주 이쁜 거 찾고 안경도 예쁜 거 찾아가지고 오늘 너 오늘 옷 되게 잘 입었네? 안경도 이쁜 거였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복장이니까 뭐다? outfit. 따라서 I like your outfit.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볼까? I like your outfi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번으로 제가 묶으려고 그랬는데 별도로 떼왔습니다. 이제 9번. 9번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표현을 듣고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파티에 갔어요. 근데 대학교 동창인 수지가 굉장히 오늘 옷을 정말 잘하고 온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즉 정확한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면 쉬워요. 오늘 수지는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왔더라군. 이러면 쉬워요. 근데 두루뭉술한 표현이 어렵거든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오늘 되게 잘하고 왔더라.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네이티브들도 이런 표현 배울 때 너무 어렵대요. 한국말. 옷, 의복 이런 건 외우면 되는데 잘하고 온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She put herself together well 이라고 그래. 굉장히 어렵죠. put together라는 것은 한데 모으다라는 뜻이거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런 복장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는 오늘 되게 잘하고 왔을 때 she put herself together well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 표현이 또 다른 맥락에서는 꼭 옷이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고 뭔가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다라거나 이럴 때도 많이 써요, 이 표현을.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제 옷 있죠? 입은 거 되게 잘하고 왔더라. 이 표현으로 한번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번. 이건 진짜 중요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 그동안 저희랑 같이 2년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제가 꾸준히 영어 공부를 했더니만 이제 정말 영어 잘하게 돼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꾸준히 했다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런 뉘앙스와 100% 일치하는 영어가 있어. 좋다라고 하면 good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써. 저 2년 동안 꾸준히 정말 열심히 운동했다 할 때 I have been really good about exercising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아니 그 뜻이 어떻게 그 뜻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consistently 뭘 했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써. 그러니까 I've been really good about studying English 이러면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챗GPT 영어를 집어서 쳐보세요. 그런 뜻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청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공유할 때 무조건 내일부터 네이티브에게 쓰세요가 아니에요. 뭐다? 청취에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다른 영어쌤들 어떻게 티칭을 하시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다른 업체들 광고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런데 최근에도 여러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그러한 영어 교육업체인데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디엄을 딱 떼어놓고 3초 만에 해석 안 되면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영어를 하면서 그 표현을 들을 확률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아마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자극을 해줘야 이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deceptive하고 misleading, 현혹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나라 성인 영어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그 문화 이런 데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have been really good about 이런 것은 빈도수도 높고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정말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케이크 마음껏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I've been really good about exercising. So I'm going to 마음껏 먹는 것도요. eat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 treat myself. treat myself to some cake. 자신을 대접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해볼까? I've been really good about studying 이란다. exercising. So I'm going to treat myself to some cake tonight. 이렇게 하는 것도 청취를 위해서는 꼭 알아두시면 너무 큰 도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항상 요즘은 더 감사한 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겹거나 또 자기 수준이 안 맞게 되면 끌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함께 10번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